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전 시간에 작성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어사이드 컴포넌트에 대한 부분을 작성을 우선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VS 코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헤더에 대한 부분을 작성을 했고, 이번 시간에는 어사이드 부분을 작성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사이드 부분에 실제 HTML 영역부터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div 태그를 지워주고요. assigned라고 태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aside. 자,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저는 div 태그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div 태그 안에는 로고라고 해서 로고를 넣어 주도록 할 건데, 여기에 우선은 h1으로 저는 스마트팜이라고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래스 명은 여기서 로고로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는 div 태그를 하나 같은 선상에 만들어 줄 건데, 여기에는 클래스명을 메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라고 작성을 해준 상태에서 안에는 여기서 라우트를 넣어 줄 건데, 라우트 링크라고 싱글 태그로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 부분을 작성할 거고요. 하나는 루트로 넘어가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래스명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명은 메뉴 아이템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아이템이라고 작성을 해주도록 하고요. 여기 안에는 나중에 우리가 들어갈 아이콘이 들어갈 거긴 한데 당장은 이 부분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작성을 해주고 아이콘 영역이라고 작성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한 번에 주석 태그로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우선은 빼고, 자, 다음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네임 값이 들어갈 거고, 첫 번째는 홈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저는 여러 개 붙여넣기 해주도록 할 건데, 아이템 영역 부분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여기서 싱글 태그로 닫지 말고, 저는 안에를 닫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복사해서 저는 총 2개, 그 다음에 3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들 것은 차트이고요. 여기에 차트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우터는 디테일이라고 해주고 여기에서 상세 정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세팅이라고 해주고 여기에 설정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스타일 부분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고 SCSS로 작성이 될 거고요. 랭이라고 쳐주고 SCSS 그 다음에 스코프드라고 해서 속성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사이드 부분부터 작성해 주도록 하고요. 위드 값을 몇으로 줄지가 가장 중요한데 저는 위드 값을 150 픽셀로 우선 주도록 하겠습니다. 150 픽셀. 자, 그 다음에 이 위드 값에다가 하이트 값은 기본적으로 100VH를 통해서 전체를 차지하게 해주고 여기서 백그라운드 속성을 통해서 컬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주고요. 여기서 색상은 화이트 색상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FFF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포지션 값을 줄 건데 우리가 스크롤을 내렸을 때도 이 스크롤이 가장 상단에 있으면서 따라와야 하기 때문에 픽스들을 통해서 고정을 시켜주고 레프트 0, 그 다음에 탑 0으로 고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스 섀도우를 통해서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 줄 건데 여기서 이렇게 RGB 속성을 주고 여기서 저는 0.0. 다 0으로 주고요.
그래서 0.03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Z 인덱스 값을 가장 큰 값으로 줘야겠죠? 저는 그냥 간단하게 10 값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플렉스 값으로 주고 플렉스 다이렉션 값을 컬럼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안에 지금 로고라고 해서 들어가 있죠. 이 로고에 대한 부분은 하이트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 값은 몇으로 주냐? 우리가 60이라고 할 건데 이 60이라는 값이 어디서 나오는지 말씀을 좀 드리면 화면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화면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잠시 넘어왔고요. 자, 이 왼쪽에 보이는 게 바로 어사이드 영역, 그 다음에 위쪽에 보이는 게 헤더에 대한 영역이었죠. 자, 이 헤더에 대한 영역에서 60이라는 하이트 값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서 60이라는 값이 헤더에 대한 영역으로 차지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지금 겹치는 부분인데, 겹치는 부분에서 이 헤더에 대한 값이 어사이드에서 밀려서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스타일은 여기서부터 보여야지 여기서부터 보이게 되면은 이 스타일과 맞지 않은 로고에 대한 부분이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 부분 하이트에 해당하는 값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사이드 부분에서 그 값만큼 내려서 다음 스타일들을 표시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스마트팜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원래는 여기에 로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특정 PNG나 아니면 SVG 파일이 들어가는 로고가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로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안 보이게 되고 로고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홈, 차트 상세 정보 설정은 그 아래서부터 바로 설정을 할 수 있고 라우팅이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하이트 값에 해당하는 부분이 로고로 표시될 거기 때문에 헤더의 하이트만큼 내려가는 영역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코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드로 넘어와서 보면 로고에 대한 부분이 하이트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디스플레이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플렉스 값으로 주고 저는 저스티파이 콘텐트에 해당하는 건 센터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얼라인 아이템도 얼라인 아이템 센터를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보더 값을 줄 건데 바텀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여기서 1픽셀 솔리드 RGBA는 0.0.0.5로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선택될 수 있도록 포인트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지션 주도록 할 건데 트랜지션에 해당하는 값은 모든 값을 0.2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버에 해당하는 값도 줄 건데 여기서 현재에 해당하는 호버이기 때문에 호버를 스타일 값으로 줄 건데 백그라운드 컬러에 해당하는 값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스타일을 이렇게 F8, F9, FA로 저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아래에 있는 바로 아래 H1에 해당하는 부분을 작성을 해줄 건데요. 여기서 H1은 디스플레이는 블럭으로 저는 주도록 하겠습니다. 블럭으로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 위드 값은 여기가 이제 실제 우리가 표현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5픽셀 여기도 하이트 값도 45픽셀 그 다음에 텍스트 인덴트 값을 줄 건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999 픽셀 안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커버 사이즈 먼저 해당하는 걸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커버로 주도록 하고요. 백그라운드 리핏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핏은 노 리핏으로 주도록 하고 백그라운드 포지션에 해당하는 건 센터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해당하는 값이 실제 로고의 URL에 해당하는 걸로 들어갈 거고 여기는 바인데 아직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메뉴 부분 작성해 주도록 할 건데
그 전에 해줘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메뉴 부분에서 설정에 대한 부분은 따로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라내서 div 태그를 하나 더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클래스를 주고 저는 bottom이라고 해서 메뉴를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해주고 여기서 저장 누른 상태에서 내려와서 스타일 부분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 많으면 강의에 대한 길이가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도록 제가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게끔 변경 사항에 들어가서 볼 수 있게 설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6강 커밋에 들어가 가지고 이 부분을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 하셔서 입력을 해 보시는 것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로고만 작성이 되어 있는데 로고의 아랫부분부터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에 해당하는 스타일이 들어올 겁니다. 메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는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바텀 메뉴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스타일을 가지고 왔고 페이지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 넘어와서 확인해 보니 자, 이런 식으로 홈, 차트, 상세 정보,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비워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도 아래로 잘 내려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사이드 부분이 작성이 되었고 지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레이아웃에서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레이아웃 코드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으로 넘어왔고요. 여기서 간단한 스타일을 작성을 해줄 건데 여기서 SCSS로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SCS에 스코프들을 넣게 되면은 이렇게 템플릿 구조가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서 작성을 해줄 건데 첫 번째는 레이아웃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아웃이라고 작성해주고 여기 안에 들어갈 내용은 디스플레이를 플렉스 값으로 주고 그 다음에 하이트 값은 기본적으로 100VH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를 줄 건데 여기서 히든 값으로 스크롤 되지 않게 기본 설정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속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속성에 해당하는 값은 샵 F5, F7, FA로 저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다가 메인 콘텐트라고 해서 스타일을 주도록 할 건데 메인 콘텐트 플렉스는 1이고 여기서 마진 레프트에 해당하는 값을 줄 건데 이 마진 레프트는 저는 특정 값 어사이드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사이드만큼 이 헤더에 대한 부분이 밀려서 작성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사이드가 150 픽셀로 작성되었으니까 150이라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디스플레이를 플렉스, 그 다음에 플렉스 다이렉션 값을 컬럼으로 주도록 하고요. 오버플로우는 여기서 히든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아랫부분에 하나 더 남았죠.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작성을 해줄 건데 지금 컨테이너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자, 한 번 더 그러면 묶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묶어 줄 건데 여기서 저는 div를 넣어서 div에 클래스명 컨텐트 컨테이너를 해서 넣어 주도록 하고 이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일은 여기서 플렉스에 대한 값을 줄 건데 플렉스는 1에 대한 값을 주고요. 자, 여기서 괄호 하나 더 만들어주고 오버플로우를 여기서 오토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버플로우 오토에 대한 값을 주면 여기서부터 스크롤이 되는 거고 패딩에 대한 값은 0으로 그 다음에 마진에 대한 값도 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트에 해당하는 값은 전체 계산을 해줄 건데 100VH에서 60에 대한 픽셀 값, 그 다음에 이게 무슨 값이냐면 여기 헤더에 해당하는 60 픽셀 값을 빼주는 겁니다. 크기에서. 그 다음 마진 레프트도 마찬가지고 어사이드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빼주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더에 대한 부분의 영역이 60만큼, 150만큼이 지금 밀려났고 60만큼이 여기서부터 어사이드가 로고가 들어갈 자리 빼고는 아래로 밀려나서 설정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가 컨테이너 부분에서는 뷰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게 헤더에 대한 부분과 어사이드, 그 다음 메인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나누어서 코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지금 레이아웃과 어사이드 부분의 컨텐트를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